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하겠다면서도 양자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임종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피해 발생을 전제로 해서 맞대응에 대한 언급을 처음 했습니다. 직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지난 1일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는 8일 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난 8일 동안 이 사안을 계속해서 신중하게 지켜봐 왔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설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전략적 침묵을 이어오던 정부와 청와대의 기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강경 대응 방침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끝까지 다 들어보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대응 얘기도 하면서 실제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에 덧붙여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두 나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한 셈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치밀하고 철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해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 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청와대와 관련 부처들이 앞으로 해당 기업들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당부 얘기도 좀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와 관련해서 내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도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국제 공조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의 대응을 우려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국제 공조와 관련돼서 준비하고 대응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결국은 이제 추진을 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가 왜 여기서 국제 공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 반도체를 갖다 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주요 국가들의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공조 대상 국가로 거론되는 나라도 역시 한국산 반도체를 많이 쓰는 일본이라든가 유럽 연합 쪽 국가들이라든가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 맞대응을 시사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과의 양자 협상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 4일 날 이미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양자 협상을 하자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난 며칠 동안 그에 대한 답이 없다가 최근에 일본 쪽에서 일단은 당장은 만날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만나겠다 이런 답변을 좀 들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우리 정부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부처 간에 그러니까 일본 관련 부처, 우리 관련 부처 간에 어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 해명 같은 것도 없었다고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도 이례적이긴 했는데 당장은 아니라는 전제가 붙긴 했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우리가 국제 공조에 현공을 해서 국제사회 압력이 커진다고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양자 협상에 나서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인데요. 그렇죠.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한 게 일요일 밤인 지난 7일 밤이었죠.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제 오늘 이제 이틀째 들어가는 셈인데요. 아직까지 사실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다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부회장이 특히 이제 에칭가스와 관련된 업체, 이 회사의 간부들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협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공장에서 에칭가스 생산되는 에칭가스를 삼성전자가 좀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업체의 반응은 그 역시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요. 아직까지 이 부회장의 이런 적극적인 어떤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고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